자, 이제 속도가 속도 단원에서 변화율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건데, 변화율이란 게 뭐냐면, 어떤 게 변화율이냐면,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x가 예를 들어서 a에서 x가 a 플러스 델타 x로 변화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x끼리의 차이,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를 뺀 거. 그때 함수값의 차이.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에요. 네, 어, 이게 x값끼리의 차이분의 함수값끼리의 차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그리고 어제 우리 공부했던 게 뭐냐면, 평균 속도라는 건 위치 변화량 나누기 걸린 시간이었고, 그 위치 변화량 자체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위치, 어, 잠깐만. 말이 꼬였는데, 나중 위치에서, 뭐야.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고, 그리고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을 뺀 위치 변화량으로 나눈 식이 평균 속도였어. 자, 네, 그래서 그 평균 속도에 대한 식은, 자, xt,t가 시각 t에서의 위치라고 한다면, 델타 t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걸린 시간이야. 네, 그럼 나중 위치는 당연히 시각 t에서 걸린 시간만큼 더한 게 걸린 나중 시간이니까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위치가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거고요. 처음 위치는 t에서의 처음 위치 xt,t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걸린 시간 델타 t로 나누는 거야. 네, 얘가 델타 t, 얘가 평균 속도야. 그런데 여기서 그 걸린 시간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면 걸린 시간이 즉 차이나의 순간이 되는 거니까 얘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 맞아요? 네, 아, 그럼 이게 평균 속도가 아니라 그냥 그 순간의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봐. 델타 t가 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델타 t분의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 자, 이런 모양.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얘 뭐라 그래요? f 프라임 x라고 했잖아요. 순간변대. 아, 그치. 네,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xt. 즉, 얘 뭐가 되는 거야? x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위치함수 미분한 게 결국 순간 속도가 된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이 속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의 의미는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의 변화량은 속도 변화량. 자, 여기서 속도 함수를 내가 다시 vt라고 나타내 보면, 자, 시각 t에서 델타 t만큼 시간이 걸렸을 때 그때의 낮은 속도, t에서 델타 t를 더한 그때의 속도에서 처음 속도 vt를 빼고 걸린 시간 vt로 나눠준 게 얘가 평균 가속도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낮은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 나누기 걸린 시간. 근데 여기서 델타 t라는 애를 0에 가까이 보내게 되면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변하게 되는지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순간 가속도다. 순간 네,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식은 다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vt분의 v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vt니까 얘는 v 프라임 t와 같다. 얘가 바로 가속도 함수 at라고 했어. 위치 함수 미분하면 속도 함수, 속도 함수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그때의 함수는 t자리에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그 순간에 어, 속도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됐습니까? 네, 어제 거 복습한 거고요. 이것들이 결국 변화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변화율이냐면, 잘 봐봐. 지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뺐어. 나누기 걸린 시간 했지. 그러면 위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눴죠. 그럼 이게 뭐야? 위치 변화율인 거야. 근데 네, 순간적인 위치 변화율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비율, 얘도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뺐어. 그리고 걸린 네, 시간으로 나눴어. 그럼 이건 속도가 변화하는 정도, 속도의 변화율인 거고, 그게 바로 가속도인 거야. 근데 극한에 취했으니까 순간적인 속도의 변화율, 순간가속도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위치나 속도뿐만 아니라 어떤 도형에서 길이나 부피나 넓이가 변화하고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을 때 그 변화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시간에 따라서 길이가 계속 바뀌는 거, 랭스에서 L 앞으로 따온 거고, 자, 그런 애가 있다고 하면, 자, 나중 길이에서 처음 길이를 빼. 그리고 그것을 뭐로 나눠? 걸린 시간으로 나눠.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길이가 변화한 정도인데 평균적으로 길이가 변화한 정도. 평균 길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걸린 시간을 결국 어떻게 하냐면, 걸린 시간을 내가 얘를 델타 t라고 해볼게. 그러면 네, 이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요. 그럼 길이의 변화율은 맞는데, 얘를 뭐라 그러냐면 순간 길이 변화 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길이 변화율. 자, 네, 길이가 변화하는 걸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그게 평균적으로 길이가 변화한 정도, 평균 길이 변화율인 거야. 자, 근데 네, 그거를 델타 t라는 걸린 시간을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내게 되면 그게 바로 순간 길이 변화율이 되고, 이 유형 파트에서 말하는 변화율은 모두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비록 순간 변화율이라고 써 있지 않지만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고, 그 순간에 변하는 정도, 그 순간적인 변화율. 그러니까 잘 봐. 내가 이 길이를 함수라고 표현해 볼게. 시각 t에서 길이가 이러한 LT로 나타내는 길이에 대한 함수가 있대. 그랬을 때 얘가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라는 시각이 흘렀어. 그러니까 시간이 델타 t만큼 흘렀어. 시각이 네, t에서 t 플러스 델타 t만큼 되었대. 그러니까 시간 t가 흐른 거야. 그럼 나중 네, 길이는 t 플러스 델타 t를 집어넣은 길이가 나중 길이고, 처음 길이는 그냥 t에서의 그때 길이가 처음 길이에요. 이걸 뭘로 나누냐면 걸린 시간. 그럼 이거는 길이의 변화량이고 이건 걸린 시간으로 나눴어. 여기까지는 그러면 평균적인 길이의 변화율인 거죠. 근데 네. 여기서 걸린 시간 델타 t를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다. 그럼 이게 결국 뭐가 돼요? 순간? 길이 변화율? 그렇죠. 그럼 문제에서, 이 파트 문제에서 나타나는 변화율은 그냥 길이 변화율이라는 게 당연히 순간적인 길이 변화율을 의미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LT라는 함수로, t에 관한 함수로 미분한 L 프라임 t가 되는 거야. 똑같아요. 네, 맞잖아? 자,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L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LT는 L 프라임 t와 같다. t에 대한 길이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와 똑같다. 자,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읽냐면 DLDT라고 했는데, 어떻게 쓰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럴 거야. DL, DT. 분자를 먼저 읽고 그다음 DT. 분해하면 좀 이제 좀 어, 네, 길어지니까 그냥 DLDT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사실 DLDT라고 하고. 자, 네, 근데 학교 쌤마다 편의상 DTDL이라고 읽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네, 엄연히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DLDT가 맞습니다. 네, DTDL은 잘못된 거지. 그냥 편의상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 넌 그냥 척하고 알아들으면 돼. 알았지? 네, 어. 자, 그러면 얘는 DLDT. L이라는 길이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게 바로 길이 변화율이라고. 자, 그러면 길이 변화율만 이렇게 구할까? 넓이나 부피도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다 똑같이 이렇게 구해요. 자, 그럼 봐봐. 어떤 이제 도형이 시간에 따라서, 야, 벌써 10분이 거의 지나가요. 아, 이제 20분밖에 더 힘내면 돼. 순간 금방 지나갔지? 순간적으로 지나갔잖아. 자, 네, ST라는 넓이로 내가 t에 관한 함수가 됐대. 자, 그래서 얘가 시각 t에서의 넓이인 거야. 그러면 이 넓이 변화율은 마찬가지. 뭘 보는 거야? 순간 넓이 변화율을 보는 거야. 그럼 네, 순간 넓이 변화율은 뭐라 그랬어? 그 평균 넓이 변화율 공식에서 결국 시간을 0에 가깝게 보냈을 때가 순간 변화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얘는 S 프라임 T가 되는 거지. 시간에 대한 넓이의 함수를 미분한 게
그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t라는 시각이 몇 초, 몇 분, 몇 시냐에 따라서 매번 변화율 값이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얘도 당연히 t에 관해서 f라는 t에 관한 넓이 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dsdt 이렇게 쓰고 부피도 이렇게 vt라는 함수로 나타낼 때 시간에 대한 물체의 부피, 도형의 부피 그것을 우리가 vt라는 함수로 두면 부피 변화율은 마찬가지로 말이 안 써져 있어도 우리가 알아서 순간 부피 변화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순간 부피 변화율은 결국 부피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얘도 dv dt라고 구해주시면 된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도저히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나한테 뭐 문제가 길이가 변화한 거나 넓이가 변화한 도형이다, 부피가 변화한 도형이다. 그러면 그 변화하는 부피나 길이나 넓이가 시각 t라는 문자에 대해서 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할 때 그 변화율은 그 함수를 t에 관해서 한번 미분한 게 변화율이고 그럼 그 변화율은 매번 t가 1초냐, 2초냐, 3초냐, 4초냐에 따라서 순간적인 변화율은 달라질 거니까 그때 시각에 대한 값을 집어넣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해주면 돼. 주어지는 길이던 부피던 넓이던 그 함수를 어쨌든 미분하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각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네, 끝. 알겠어? 네,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문제 보자. 어, 잠깐만. 이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이거보다 37, 38을 먼저 풀어볼게. 네,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일어나는데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주 20cm 늘어나는데 내가 돌을 던지면 그 돌이 탁 처음에 떨어졌을 땐 원이 만들어지지만 점점 점점 나중에 원이 커지죠. 그러니까 돌이 네, 딱 떨어지고 막 잔상이 났잖아 원으로. 그럼 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큰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얘를 뭐라 그랬냐면 매초 20cm가 늘어난대. 그럼 봐봐. 이 반지름의 길이가 1초에는 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이 살짝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면 1초일 때 20cm, 2초일 땐 40cm 이런 거잖아. 네, 3초일 땐 60cm.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둘 수 있나? t에 관한 함수로 두면 초에 관한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두면 20 곱하기 t 센티미터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1초가 네, 지나면 20cm, 2초가 지나면 40cm, 3초가 지나면 60cm일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의 넓이는 이 반지름의 제곱 곱하고 파이를 해야 되니까 r제곱 파이가 이 넓이에요. 네, 넓이를 우리가 문자로 대문자 S로 많이 쓰거든. 길이를 L로 많이 쓰고 그리고 부피를 볼륨에서 V로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 S라는 건 R제곱 파이가 되고요. 이 R은 뭐야? 20T가 R이야. 이거의 제곱 곱하기 파이예요. S라는 문자가 지금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로 표현된 거죠. 자, 네, 그러면 넓이 함수는요. 400T 제곱 파이입니다. 뭘 구하라냐면 넓이의 변화율. 언제? 3초 후. 넓이 함수 미분하라는 거야. 네, 800 t 파이 그리고 3초니까 t 자리에 3 넣으라는 거야. 2400 파이. 이게 넓이에 관한 변화율이 되는 거고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 나누기 초죠. 어, 네, 이렇게 아니면 뭐 초 이렇게 적어도 돼. 이게 37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8번 한번 볼게.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으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다고 한대요. 이미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이야. 자, 네, 투 하고 공기를 넣었어.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매초 1cm씩 커진대. 그러면
내가 반지름을 맨 처음 2cm에다가 1초 때 1cm 커지고 2초 때 2cm 커지고 3초 때 3cm 커지고 4초 때 4cm 커지면 2 플러스 t 센티미터라고 반지름을 둘 수가 있죠. t라는 문자에 대해서. 맞죠? 네. 근데 벌써 반지름의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때, 이 길이가 6cm가 되었을 땐 2 플러스 t, 즉 t가 몇일 때? 4일 때. 그렇지. t가 4일 때. 그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네.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1번, 2번 풍선 부피의 변화율. 이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널비랑 부피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죠? 그러면 네. 건널비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거 우리 4 파이 r 제곱. 이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어떤 구에 대한 건널비야? 부피 네. 뭐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얘가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부피에 대한 공식이고요. 이거 두 개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수업이 끝난 후에 너는 이 강의를 다시 보면서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내가 영상에서 얘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비를 뭐라고 하는지 내가 말한 거 다 적어. 알았지? 네. 어.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r이라는 반지름을 내가 2 플러스 t라고 뒀으니까 그럼 건널비는요. 건널비 s라고 하면 자,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제곱인데 2 플러스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자, 자, 건널비 s를 내가 t라는 문자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고 얘가 t에 대한 건널비 함수야. 자, 변화율이니까 어떻게? 미분해야 돼. 네. 미분해주면 자, r 자리에 2 플러스 t 들어간 거야. 4파이 그대로 적고 자, 이거 어떻게 미분하니? 얘는 상수니까 그냥 앞에 적은 거야. 네. 그러니까 저 3 같은 파이도 거야. 상수예요? 이거 3.14, 1592, 4.18 뭐 이런 그 상수기 때문에 어, 상수야. 네. 어, 그냥 그런 거 우리 파이라고 그냥 대충 퉁치기로 한 거잖아. 상수야, 상수. 네네. 자, 그럼 얘 미분해야 되는 거야. 얘 미분 어떻게 해? 2 4, 하나 내려와. 네. 이렇게. 자, 2 하나 내려와. 그리고 나서 2 플러스 t 그대로 적어. 네. 1제곱이야. 그리고 이 안에 거 미분해줘. t, 2 플러스 t 미분하면 1이지? 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3파이 뭐6 플러스 t 제곱 3이야. 그럼 얘 어떻게 해? 3파이 그냥 그대로 적어줘. 미분하면 네. f라고 했을 때 f 미분하면 상수니까 그대로 적고 3 앞으로 내려가 3. 그리고 이 안에 거 그대로 적어. 그리고 얘 3은 네. 하나 작아져. 그리고 얘 안에 미분해줘. 그럼 뭐야? 2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네. 6 플러스 t제곱은 6은 상수니까 날아가고 t제곱은 2t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만약에 헷갈리면 전개해 준 다음에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어. 자, 그러면 얘 전개해주면 어, 함수는 8파이 플러스 2 플러스 t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아까 6이라 때는 t가 몇 초라 그랬어? 4초라 4초요. 그랬어. 그럼 t가 4초일 때를 이제 집어 넣으셔야 그때의 건널비의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4 집어 넣으세요. 8파이 곱하기 4 집어 넣으면 6이지. 네. 48 파이. 단위는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 퍼 시간당이죠. 변화율이니까 시간당이니까 초를 아래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 2번 부피 변화율은 부피를 VT라고 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고 자, 이거에다가 R 대신에 이제 뭐 넣으면 돼? 2 플러스 T의 세제곱 넣으면 돼. R이 2 플러스 T니까. 자, 네. 그럼 V 프라임 T는 자, 얘 미분하면 3분의 4 파이 그대로 있고 자, 얘 미분하면 3 그대로 앞에 있고 맞아? 내려오고 그 다음에 2 네. 플러스 t 그대로 적고 2 플러스 t 미분한 뭐야? 1인데 1 그냥 안 적을게. 여기까지 됐어? 네. 잠깐만 미안. 이 3이지? 3 빼기 1 하면 뭐야? 2지? 미안. 네. 그리고 t 플러스 2 미분해봤자 1이니까 그냥 그대로 생략할게 1은. 네. 됐어? 약분 약분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될 때는 t가 4초였죠? 그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4파이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2 플러스 4의 제곱 그러니까 6의 제곱이죠? 네. 6제곱이니까 36이죠? 36 곱하기 4는 144. 바이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 시간당 변하는 게 변화율이니까 초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38번 이렇게 48 파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고 얘는 이거다. 네, 이해돼요? 네, 자, 이제 36번으로 갈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 어, 힘들어 지금? 아니요. 오케이, 좋아, 좋아. 자, 길이가 1.65m인 사람이 지상 3m 높이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분 90m 속도로 걸어간대요. 이때 첫 번째,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럼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림자의 머리 끝에 위치 함수를 먼저 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걸 미분할게요. 그럼 그게 속도 함수잖아. 맞아? 네, 잘 봐. 자, 가로등이 있어. 자, 이게 3m예요. 네, 1.65m 키의 사람이 서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갈 거예요. 네, 얘가 예를 들어 한 이쯤 왔다고 쳐볼게. 그럼 그림자는 가로등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안 생긴단 말이야. 맞아? 얘가 그림자는 가로등 바로 밑에 있을 때는 안 생겨요. 네, 그쵸? 근데 얘가 비스듬히 걸어가다 보면 가로등으로부터 비스듬히 걸어가다 보면 자, 얘가 예를 들어 빛이 이렇게 비출 때 그림자가 이 사람의 발끝으로부터 그림자가 생긴다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그림자 끝이라는 거, 그 사람 머리 끝에 그림자 끝이라는 건 자, 여기야. 이게 이 사람의 머리, 그림자의 머리 끝이라고. 이해돼? 네, 자, 그러면 여기 위치는, 이거 그림 그릴 때도 이런 거 다 고려해서 그려야 돼. 자, 그 가로등 바로 밑에 있을 때 위치는 0이나 다름없지. 네, 그렇지? 0에서 출발해서 얘가 맵은 90m 속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가 1분에 90m, 2분에 180m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 네, 그러면 잘 봐봐. 얘가 예를 들어 T분 후 이 사람의 위치가 여기라고 쳐봐. 그럼 이게 90t야. T분 후의 위치가 90m야. 맞아? 90m 속도로 매분 90m 속도로 가니까 얘 네, 위치가 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90t나 다름없는 거죠. 매분 90m씩 가고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잘 봐. 우리 있잖아. 지금 3m 그리고 이 그림자의 길이 뭔지 몰라요. 얘 내가 그냥 L이라고 줄게요. 그러면 3m 대 90t라는 길이 플러스 L은 1.65m 대 L과 같다. 네, 이렇게 비례식 세울 수 있나? 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3m 그리고 1.65m 그리고 여기 90t 이만큼 L. 그러면 90t 플러스 L 대 3m는 이거는 L 대 1.65m다. 맞아? 네, 자, 닮음 맞나요? 이 직각삼각형 닮음이잖아, 지금. 네, 그치? 자, 네, 밑변분의 높이는 밑변분의 높이다. 닮음 쓸 수 있죠? 네, 그러면 L이라는 이 그림자의 길이를 한번 t에 관해서 찾아볼게. 비례식 세울게. 자, 3 곱하기 L은요. 90t 플러스 L 곱하기 1.65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러면 내가 얘를 풀어주면 1.65에다가 90 곱하고 그리고 얘에다가 1.65 곱할 거야. 그러면 3L은 1.65 곱하기 90t 더하기 1.65
L인데, 맞아? 이렇게 곱한 거야. 자, 네, 그럼 얘 이쪽으로 넘겨. 1.35L은 1.65 곱하기 90T야. 다 끝났어. 집중 잘하자. 자, 그러면 나 그림자 길이 L을 T에 관해서 정리할 거야. 1.65 곱하기 90T는 자,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1.65, 5, 33 되거든? 아, 네, 0.33 돼. 왜냐면 1.5, 15, 15니까. 네, 자, 그리고 1.35, 5, 10, 35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0.27이고 얘는 0.33이야. 5로 나눴을 때. 자, 여기까지 돼? 자, 분모 분자 모두 100 곱해서 27분의 33 곱하기 90t로 정리하면 분모 분자 9로 한 번씩 약분해서 3분의 10이고 3으로 한 번씩 약분해서 11, 즉 110t가 된다. L이라는 그림자의 길이는 110t였어.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머리 끝에 그림자의 위치는 90t에서 110t까지 더한 200t가 되는 거 맞아? 네, 이게 뭐야? 그림자 끝의 위치야. 얘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림자 끝의 위치는 200t라고. 왜냐면 사람이 이만큼 걸어온 게 90t고 여기서 그림자 길이 110t를 더하면 얘의 위치는 200t가 된다고. 근데 속도를 물어봤잖아. 그럼 네, 속도는 얘를 미분해야죠. 자, 그림자 머리 끝의 위치가 200t인데 그걸 미분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냥 200이 되겠죠. 네, 당연히 단위는 미터 퍼 분이죠. 네, 여기는 분이니까. 자, 됐습니까? 네, 매 분이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뭐야? 속도는 결국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분자 자리는 미터가 되고, 분모 자리는 분이 될 거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요, 내가 L이라는 그림자 길이 뭐라 그랬어? 200t라 그랬지? 맞아? 그림자 네, 길이는 이 길이만, 미안, 110t지. 잘못했다. 110t죠, L은? 네, 자, 그럼 얘는 t에 관한 함수죠. 그럼 얘는 변화율은 미분해야 되니까 t에 관해서 미분 한번 해주면 110이죠. 네, 자, 110이야. 이것도 당연히 미터 퍼 분으로 그림자 길이가 어차피 단위당 분이니까 미터 퍼 분으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네. 이렇게 어,